자, 그럼 오늘의 첫 순서 이슈 시그널 출발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앞서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까지도 서울의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공급 확대 정책도 펼쳐내고 있는데, 자, 이사님,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볼까요? 네, 오늘은 이제 수도권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볼 건데요. 일단 좀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좀 먼저 보시겠습니다. 요즘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을 기다릴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요. 정부가 수도권에만 최대 127만 호의 주택을 신규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8사 대책이 나온 지 한 달가량 지났습니다. 앞으로 서울 등 수도권에 내 집 마련을 계획했던 실수요자분들은 다수의 언론 보도를 통해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에 대한 소식을 접하고 관심을 갖고 계셨을 텐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 2일 개최된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태릉 CC를 포함한 내년 사전 분양 3만 호의 분양 대상지와 분양 일정을 다음 주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수도권에 공급하기로 한 127만 가구 중 26%가량인 33만 가구를 경기 북부 지역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로써 수도권 127만 호 주택 공급 대책에 세부 청사진이 마련됐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사전 청약 물량 자체를 늘리는 이유에 대해 청약에 당첨돼 수년 내 입주가 가능한 내 집이 생긴다는 기대만으로도 실수요자분들의 주거 불안을 덜고 매매 수요가 완화돼 시장 불안이 진정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부동산 시그널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127만 호 공급 계획 발표에 대해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수도권 117만 호 어마어마하죠. 이게 이제 상당히 좀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좀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좀 급한 것은 이제 그 신혼부부들, 이제 그 30대, 20대의 어떤 신혼부부들을 어떤 가수요층을 어떻게 분산시킬 것이냐 이런 부분이 좀 남아 있는데요. 과거에 있는 뭐 2기라든가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 광역교통망 체계와 더불어서 같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불편함이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금 발표되고 있는 것들을 먼저 보면 이 광역교통망 체계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가 이제 신도시를 집어넣는 그런 체계가 되기 때문에 어떤 그 교통의 불편을 상당히 좀 크게 해소시키면서 또 하나는 이 수도권 쪽 주변 지역에 이 청약되는 이런 아파트들이 구체적으로 기본적으로는 분양가 상한제에 영향을 받게 되죠. 그렇다면 주변 시세 대비해서 약 한 20%에서 30% 상당히 좀 저렴하게 분양을 하는 겁니다. 이런 어떤 상당히 구체적으로 좀 계획이 나와 있는 부분을 오늘 좀 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약 한 127만 호가 되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서울 지역이라든가 경기도권 상당히 인구들이 상당히 밀집되어져 있는 곳에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 여기 안에 보시게 되면 이 서부권이라든가 이 동부권, 기존의 이제 동남권이라든가 이 서남권 쪽 주변 일대도 크게 좀 내포가 좀 되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2021년까지 약 한 30% 정도, 약 한 37만 호 정도가 되겠죠. 37만 호 정도를 사전 청약을 하겠다라는 내용까지도 이제 현재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가을부터 이제 10월 달을 넘어가게 되면 이제 계약구를 시작을 해서 왕숙지구라든가 이런 쪽에 사전 청약제가 아마도 실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이런 어떤 아파트를 구입하고자 하는 그리고 또 청약 저축을 들어놓고 지금 신혼부부의 어떤 조건이 된다고 한다면 상당히 조금 세밀하게 좀 봐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접근 자체를 실수요자 입장에서 접근 자체를 이제는 좀 준비를 좀 단단하게 해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 이 서울권역 중심에 약 한 26만 호 정도를 공급하게 되는데요. 여기 안에 이제 13만 2천 호, 여기 이제 플러스 알파가 좀 더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공공분야 사전 청약을 약 한 6만 호 이상 또 크게 내겠다라는 내용이 이제 현재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발표된 7만 호를 플러스 시켜서 약 한 26만 호 정도를 서울권역 중심 또 수도권 일대에 공급하겠다라는 내용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본의 이제 대책 같은 경우는 약 한 127만 호를 공급할 예정인데요. 이 3기 신도시라든가 서울 도심 내 이 주택 공급을 포함해서 약간 구체적인 현재 좀 계획이 좀 앞으로 꾸준하게 좀 나올 것이다. 또 하나의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좀 특징은 뭐냐면 이런 어떤 수도권 일대의 아파트 공급을 과거 2기 신도시라든가 1기 신도시의 어떤 시행착오죠.
시행착오를 한번 봐왔기 때문에 이 광역교통망 체계를 미리 만들어 놓고 이제 신도시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과의 어떤 접근성, 또 직장과의 어떤 출퇴근을 상당히 좀 빨리 진행시키고 실거주로서 지금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내겠다라는 것이 구체적인 플랜이 현재 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공급 확대 방안을 보시게 되면 공공택지라든가 서울의 약간 36만 호 주택 공급이라든가 또 강남 상구 인접 지역이죠. 성남이라든가 과천, 하남 이렇게 좀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 이 과천이라든가 아니면은 태릉 쪽 주변 지역은 약간의 지금 현재 그 신도시 발표 안에서도 좀 약간 빠진 부분이 있어요. 현재 좀 태릉 같은 경우도 현재 그 광역교통망 체계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것은 아마 좀 내년쯤에 좀 한 번 더 발표가 되지 않나 싶고요. 그 태릉 쪽에 있는 태릉시티 쪽 주변 지역은 그렇다고 해서 이게 빠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광역교통망 체계를 집어넣어서 아마 내년쯤에 다시 또 발표하는 그런 내용이 있을 거고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 공공택지라든가 정비 사업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데 이 공공택지에 대해서 공공택지 부분 또 공공택지 안에서도 용적률을 좀 상향을 좀 시켜준다든가 또 그 기부 체납을 용적률 상한한 부분의 일정 부분을 기부 체납 형태로 좀 받는다든가 이런 어떤 다양한 어떤 그 제도를 좀 현재 좀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좀 잘 안 가고 있는 재개발 지역 또 잘 안 가고 있는 재건축 지역의 용적률을 상한시켜줘서 거기서 이제 과거에는 토지라든가 아니면 공공시설이라든가 만들어서 이제 기부 체납을 받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파트 용적률에 상향시켜주는 만큼의 어떤 절반 이상을 임대 아파트로 기부 체납을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합원 입장에서 상당히 좀 유리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진행이 좀 잘 안 되는 것들도 구체적으로 공공성을 띄어서 구체적으로 좀 진행하겠다라는 내용까지 또 포함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태릉 골프장이라든가 용산 캠핑 부지 이런 것도 좀 현재 좀 들어가 있는데요. 태릉 골프장이라든가 용산 캠핑 부지는 아직 부지가 다 이제 100% 이제 마련된 건 아니죠. 하지만은 미리 용산 캠핑 부지가 만들어지게 되면 약간 3,000호 정도의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을 미리 이제 발표를 한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태릉 골프장 자체가 상당히 좀 면적이 큽니다. 그러니까 50평방미터 이상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현재 지금 광역교통망 체계가 만들어지면 구체적으로 또 한 번 더 발표할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나머지 것들은 뭐 유의부지라든가 또 이제 그 상암 DMC에 있었던 뭐 미매각 부지라든가 또 마곡지구에 있었던 미매각 부지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라는 내용도 포함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규 택지를 이제 발부를 하는데 기존에 있는 군부지라든가 또 이전 부지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거죠. 근데 과거에 만들어져 있던 군부지라든가 이전 부지를 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이 수도권 안에 좀 들어가 있는 군부지들이 군부지라든가 유휴부지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게 좀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또 뒷부분에 보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이 3기 신도시의 용적률 상향이라든가 기존 사업을 좀 고밀화시키겠다라는 내용이죠. 또 하나는 이 고밀화를 시키되 역세권 주변 지역으로 해서 고밀화를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 고밀화를 시키면서 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시키면은 이 신혼부부라든가 무주택자들한테 상당히 좀 이득이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좀 노려야 되는 부분이 있다.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좀 노려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정비 사업에 대한 공공성 강화라든가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라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이 동북권과 서부권, 이 동남권과 서남권을 나눠서 구체적으로 현재 좀 플랜이 좀 나와져 있는데요. 이 서부권과 동북권 같은 경우는 이 GTX, 즉 광역교통망이죠. 이 GTX 노선, B 노선과 A 노선, 또 C 노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GTX, 즉 광역교통망이 들어가는 이 철도 노선 쪽 주변 지역의 역세권 개발 사업으로 지정된 지역들, 또 그 안쪽에서 또 주변 지역에서 재개발이 진행된다든가 또 재건축이 진행되어져 있는 전폐가되어져 있는 지역들을 좀 유심히 받을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조합 진행이 상당히 조금 더뎌졌죠. 더디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공공성이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이 공공성이 들어가게 되면 이 어떤 그 조합 안에서 이루어졌던 어떤 그 비투명한 것을 투명하게 만들어내겠다. 이런 부분도 좀 포함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거 사업 진행 속도가 상당히 좀 빨리 진행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좀 뭐랄까요, 좀 늦게 진행됐고 또 이제 뭐 중단됐다가 다시 또 진행되는 지역들, 또 해제되었다가 지금 현재
할까 말까 하는 지역들도 구체적으로 좀 세밀하게 좀 받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쪽에 들어가는 재개발이라든가 이 재건축을 조합원 입장에서도 걷어들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을 좀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장 안정을 지속적으로 하겠다. 즉 가수요층을 좀 분산시키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 수요 입장에서는 안정화를 시켜서 현재 지금 나와 있는 710 부동산 대책 이후, 그 710 부동산 대책 이후에 8월 30일까지의 강남 4구를 비롯해서 서울 지역 전체적으로 평균가 자체가 하락하지는 않았지만 상승세가 어느 정도까지 상당히 좀 많이 둔화가 된 부분이 있거든요. 이걸 이제 그 10월 가을이 되면은 또 부동산이 또 이제 전세 수요자라든가 또 이제 수요층 자체가 움직일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상승률 자체를 좀 가수요층을 좀 분산시켜서 좀 저지를 하겠다라는 내용도 좀 포함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구체적인 내용은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근본적인 수요 관리 대책에 의해서 이 공급 확대 방안을 좀 구체적으로 내놓고 있고 지속적으로 아마 이런 대책들은 지속적으로 내놓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현재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신규 택지 발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남아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안쪽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남양주시 쪽 주변 지역부터 보게 되면 이 남양주시 쪽 안쪽에서 이 왕숙지구와 왕숙 2지구 자체가 있는데요. 이 왕숙지구의 약간 특징은 뭐냐면 바로 옆에 이제 다산 신도시가 붙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교통망이 되어져 있는 바로 옆쪽 지역에다가 이렇게 왕숙지구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아파트 공급이 되고 청약이 된다고 한다면 청약을 받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유리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숙지구, 계양지구 상당히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전체적으로 약간 10만 3천 호 정도로 공급하는데 왕숙지구가 왕숙지구와 왕숙 2지구로 좀 나눠져 있죠. 그래서 왕숙 2지구 같은 경우는 뭐 전시, 공연, 창업 교육 등 기능 융합된 뭐 청년부나 예술 도시를 조성하겠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 왕숙지구 같은 경우는 직태에서 비노선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왕숙지구, 특히 이 왕숙 2지구보다는 이 왕숙지구 쪽 주변 지역을 좀 구체적으로 봐둘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창릉 쪽 지구입니다. 이 창릉 같은 경우도 이 창릉 쪽 중심부로 해서 이 고양선과 이 BRT 노선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세전력 쪽으로 해서 고양시청으로 들어가는 그 노선 자체가 이 고양선 안이 이제 들어가는데요. 이 고양선 자체가 이제 대곡과도 또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창릉지구를 상당히 조금 염두에 둬야 된다. 또 창릉지구의 좀 약간 특징이 뭐냐면 이 BRT 노선을 상대적으로 구체적으로 좀 만들어놨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겠지만 이 창릉지구 안쪽에 들어가는 지산입니다. 이 지산 자체가 비율 자체가 상당히 좀 높거든요. 다른 어떤 지역보다. 그래서 그 업무지구로 활성화시킨다라는 내용도 좀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위쪽에 이제 그 은평구와도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은평구 하게 되면은 소위 말하는 이제 베드타운 형태죠. 그래서 이 베드타운화 형태가 되어져 있는 부분을 이 창릉지구를 만들어서 업무도시 형태로도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겠다라는 내용이 좀 포함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릉지구도 유심 좀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양주 같은 경우는 이제 옥정이라든가 이 회천지구라든가 이런 부분이 남아 있죠. 이 광속지구도 약간 8,000호 정도를 좀 공급하게 되는데 이 회천지구가 현재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양주 옥정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된 상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7호선 라인과 이 GTX 라인, 이 회천지구라든가 옥정, 이 회천지구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덕계역 쪽 주변 지역으로 해서 이제 GTX 라인 자체가 이제 들어가게 되죠. 지금 현재 뭐 토지가를 보게 되면 이 분양가도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이 회천지구 쪽 주변 지역은 이 주공 아파트들이 상당히 좀 많이 포진되어져 있습니다.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져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도 한번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양주 광석 같은 경우는 이제 제2 외곽순환도로 이 소위 말하면 이 수도권 도로라고 이제 명칭이 이제 개정될 텐데 제2 수도권 도로에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연결되는 부분과 인천과 김포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류 지역으로는 상당히 좀 용이한 지역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업무 시설들이 많이 들어오는 광석지구도 좀 유심히 받을 필요가 있고 또 옥정지구 즉 7호선 라인도 좀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파주라든가 운정 또 기타 지역 보게 되면 구류 관매권 역세권 지역이라든가 김포라든가 또 이런 부분도 좀 유심히 좀 받을 필요가 있고 또 김포 같은 경우는
그 양곡 쪽 주변 지역, 이 양곡 역세권 쪽 주변 지역도 유심히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김포 신도시 하게 되면 현재 좀 김포 지하철 노선이 현재 좀 들어가 있지만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GTX D 노선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5호선 연장 사업도 나오고 있고 또 9호선 연장 사업도 현재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인천 지하철 2호선의 어떤 연장 사업도 현재 좀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그렇다 보면 서울하고의 어떤 인접거리를 보게 되면 김포도 빠질 수가 없죠. 김포 같은 경우 특징은 고천과 이 김포시청 쪽 주변 지역 또 김포 신도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오히려 김포 고천하고 김포시청 쪽 주변 지역이 가격을 좀 주도한다 그러면 김포 신도시 쪽 주변 지역도 꾸준하게 지금 현재 지하철 연장 사업이 꾸준하게 지금 현재 좀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좀 더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경기 같은 경우는 경기 동남권과 서남권 같은 경우, 성남권과 동남권 이런 내용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나머지 같은 경우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보시게 되면 이 고밀도 재건축 사업이 좀 들어가 있고 이렇게 이제 고밀도 재건축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기부 채납으로 환수하겠다라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그 기존의 약한 용적률 상한 자체를 뭐 250% 정도를 줬다고 한다면 뭐 250%에 플러스 250% 거의 뭐 용적률 500% 이상을 주겠다라는 내용도 여기 안에 좀 포함이 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부 채납을 받게 되는 거의 절반 이상을 그 임대 아파트를 받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해서 받겠다. 즉 고밀도 재건축 사업을 이런 식으로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이 또 하나는 이제 입주규제 최소구역인데요. 입주규제 최소구역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좀 실행 자체가 좀 뭐랄까 좀 둔화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입주규제 최소구역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내용도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쇠퇴한 주거지역이라든가 역세권 등 이런 어떤 주거산업, 문화에 대한 어떤 복합단지를 개발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현재 좀 개정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시게 되면 주거기능 비율을 좀 완화를 시켰습니다. 20%에서 40% 정도로 완화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주거 비율을 완화시켜줘야 어떤 정도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좀 입주규제 최소구역의 어떤 그 활성화를 좀 도모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그 입주규제 최소구역 안에는 주거와 상업, 산업 기능이 이 복합 기준을 좀 집어넣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좀 완화시키겠다는 겁니다. 기존에 한 3개 정도를 넣어야 되는데 이거를 한 2개 정도로 완화시키겠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총량 제한을 좀 폐지하고 면적 제한 정도로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수익이 나게끔 좀 활성화시키게끔 내용을 좀 만들어내겠다라는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이런 부분이 앞으로 그 입주규제 최소구역에 대한 즉 입주규제 최소구역들이 들어가는 지역들은 역세권적 주변 지역에 미개발된 지역들입니다. 이런 부분을 어떤 상업지역으로 좀 상업지역으로 만들어서 이런 형태로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지역들을 입주규제 구역으로 만들어서 여기다 산업과 상업, 그다음에 주거를 좀 집어넣겠다라는 내용이 이제 이 안에 좀 포함이 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주택도시기금 사업자 대출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경기도에 대한 어떤 기본법, 그러니까 주택에 대한 기본 구조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이 주택도시 기본 사업자 대출을 좀 인하해달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보시다시피 임대주택이라든가 분양주택에 대한 그 현행 제도보다 사업자 대출을 좀 더 완화를 시키기 위해서 사업자에서 좀 아파트를 짓고 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좀 완화시키겠다 이런 정도의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이런 것이 이제 앞으로 그 아파트를 짓거나 또 분양하는 데 있어서도 큰 영향을 좀 미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청약이라는 제도가 현재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이제 그 뉴타운 안에 들어가는 3기 신도시라든가 3기 신도시 그 안에서도 기존의 어떤 기존의 1기와 2기에서 시행착오로 배웠던 부분, 즉 광역교통망 체계 자체를 집어넣고 신도시를 만드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는 것이죠. 기존에 이제 시세보다 아파트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분양자 입장, 즉 청약을 받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이번에 생겼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슈 시그널에서는 수도권 공급 계획에 대해서 정리해 드렸습니다. 총 127만 호의 공급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어제 정부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22년까지 37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이 정부의 공급 대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모습입니다. 내년 7월부터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사전 청약이 시작되는데요. 이 공급 확대 방안에 포함되는 지역들 다시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체크 포인트도 알려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한번 활용해 보셔서 좋은 기회, 이 기회 꼭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